허리 아픈 분, 무릎 아프신 분, 둘 다 아프신 분, 나는 허리도 무릎도 안 아프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그래도 건강하신 분이 많으시네요. 나는 허리, 무릎, 어깨 다 안 아프다. 손 들어 보십시오. 오늘은 정말 건강한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프신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오늘 강의 재밌게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척추랑 관절의 만성 통증 질환, 그러니까 나는 척추랑 관절이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증상이 보통 어떠냐면요, 젊을 때 허리가 좀 아팠다고 합니다. 난 젊을 때 좀 허리가 조금씩 아팠다 좋아졌다 했는데 언젠가부터는 아프더니 이제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아프다 그러고, 허리 아프면서 난 다리도 당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또 무릎도 난 좀 아팠는데 심했다 안 심했다 하고 부었다 빠졌다 하더니 이제부터는 항상 부어 있고 걷기가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게 이제 공통적으로 나중에 나이 드시면은 좋아졌다 나빠졌다 반복하다가 나빠진 기간이 더 점점 길어지는 거죠. 왜 이게 아프냐? 제가 퇴행성 질환이라고 이런 걸 말씀드리는데요. 퇴행성이라는 건 사실은 이게 내가 정말 이상한 일이 생긴 게 아니고 나이 드니까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가 아주 옛날에는 평균 수명이 많이 길지 않았으니까 이런 일이 많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의학적인 환경적인 요인이 좋아져서 오래 살게 됐는데 이게 실제로 팔다리 관절은 그만큼 많이 튼튼하지는 않은 거죠.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오래 타면은 타이어가 닳아지잖아요. 이 퇴행성 질환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무릎 같은 경우에도 닳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무릎이 있으면 무릎에 이런 뼈가 있고 이렇게 하얗게 연골이 있거든요. 그래서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게 뼈고, 이 뼈랑 뼈 사이가 간격이 비어 있잖아요. 이게 가운데 연골이 채우고 있어가지고 벌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쓰다 보니까 연골이 닳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골이 이렇게 구멍이 뚫리고 나중에는 연골이 다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이 사이에 간격에 있던 연골이 없어지니까 뼈랑 뼈가 다 맞닿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무릎에서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허리는 어떻게 되냐? 허리도 자꾸 쓰다 보면은 우리가 흔히 디스크 하잖아요. 그 디스크가 척추 두 뼈 사이에 있는 이 물렁뼈 같은 건데 이게 자꾸 쓰면은 찢어집니다. 찢어졌다가 뒤로 튀어나와요. 안에 들어있던 게 뒤쪽으로 튀어나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위아래로 이렇게 좀 찌부러들겠죠. 그래서 찌부러드는데, 그러면 찌부러들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신발이 우리 발에 맞지 않은 신발을 신게 되면 발에 자꾸 물집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주변에도 자꾸 물집이 생기면서 닳아집니다. 그래서 점점 디스크는 더 찌그러들고 뒤쪽에는 관절염이 생기고 이 뼈도 찌글찌글해지고 점점 나빠져가지고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앞뒤로 다 디스크가 망가지고 뒤에 있는 뼈도 망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엑스레이 MRI에서 보면은 이게 정상적인 하얗고 건강한 디스크인데 디스크가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게 여러 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여러 개로 늘어나고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앞으로도 튀어나오고 뒤에서도 튀어나와가지고, 여기 보시면 튀어나와가지고 가운데 있는 이 신경줄기거든요. 이게 신경줄기를 누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디스크 때문에는 허리가 아프고 다리로 내려가는 이게 신경줄기인데 이게 눌리니까 다리도 아픈 거예요. 그래서 허리 아프신 분은 다리도 아프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오셔가지고 다리가 아파서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머님은 허리가 문제입니다 하면 저는 허리는 하나도 안 아파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런 분들도 허리에서 신경을 눌러가지고 다리 쪽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는 허리에 있는 겁니다. 그럼 목은 어떻게 되냐? 우리가 척추라는 거는 목에서부터 허리까지 이어져 있잖아요. 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목도 자꾸 오래 쓰면은 이렇게 건강하게 이 사이가 벌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좁아지면서 앞으로 막 뼈가 자라 나오죠. 그래서 목도 똑같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목에서도 신경이 팔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 신경이 눌려가지고 팔이 저린 증상이 나오고, 목이 안 좋으면 허리에서도 다리로 내려가는 이 신경이 눌려가지고 다리까지 저린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깨는 왜 아프냐? 어깨에는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힘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인데, 이렇게 힘줄이 우리가 막 60년, 70년 쓰다 보면은 이게 막 닳아져서 찢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연구를 해보니까
아프신 분이든 안 아프신 분이든 상관없이 다 모아놓고 사실 우리가 검사를 해보면 60대가 넘어가면 사실 50%는 힘줄에 문제가 생겨 있어, 어깨에. 그렇게 흔한 건데 어떤 분은 이제 증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달라진 게 점점 진행하면 이렇게 어깨 힘줄이 찢어지고 팔꿈치에 있는 힘줄도 다쳐가지고 우리가 뭐 엘보 그러잖아요. 팔꿈치 아프신 분들이 테니스 엘보라고 하는데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병 걸리면 치료하고 그러면 나으는데 왜 허리 아프신 분들은 맨날 아프다 그러고 무릎은 잘 낫지 않고 계속 되느냐? 그거는 우리가 원래 피부 같은 경우에는 찢어지면 잘 아물죠. 심지어 간 같은 경우에는 간이 절반이 없어도 새로 재생이 돼가지고 우리 간을 떼가지고 다른 환자들한테 이식도 해주잖아요.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팔다리 관절이랑 척추는 이 재생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한번 닳아지면은 잘 재생이 안 됩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가 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닳아지기만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재생이 안 되니까 이렇게 낫지가 않고 닳아지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퇴행성 관절염이 심해지면은 인공관절이나 이런 걸로 새 걸로 갈아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뭐 줄기세포 치료나 이런 것들이 많이 시도되고 있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입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젊었을 때 이렇게 한 번 아프고 말았는데 실제로는 이게 반복되다 보면 아팠다가 좋아졌는데 관리를 잘못하면 또 아프고 또 아프고 또 아프고 반복되다가 나중에는 아파가지고 다시 좋아지지가 않게 됩니다. 이게 최종적으로 만성질환이자 만성퇴행성 통증으로 연결되게 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냐? 첫 번째로 나이가 많이 드신 분,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오래 쓰면 쓸수록 많이 닳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드시면 그렇고 여성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 퇴행성 무릎 관절염은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이 훨씬 많이 생기고 또 허리 아프시다는 분들도 여성분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옛날에 다친 적 있는 분들, 한번 다친 분들은 이게 아까 발에 맞지 않은 신발 신은 것처럼 거기가 자꾸 잘 닳아져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뚱뚱하시면은 무릎에 계속 무게가 많이 가니까 남들보다 일을 무릎이 많이 해야겠죠.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이 많이 생기고 그 외에도 너무 누워 있어도 힘이 없고 나빠져 가지고 안 좋은데 또 너무 운동을 많이 해도 그래도 많이 닳아지겠잖아요. 많이 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되고 생활 습관이 잘못된 분들 이런 분들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면 안 아파지게 할 수 있습니까? 아까 제가 재생이 잘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안 나빠지게 하는 게 최선입니다. 그래서 되돌리기는 힘드니까 애초부터 나빠지지 않도록 미리 예방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나는 이미 아픈데 이미 소용이 없겠네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게 다시 살아나지는 않더라도 계속 더 나빠지지 않게 하면은 일부 조금 재생도 되고 통증이 좋아져 가지고 그게 새 걸로 되지는 않지만 덜 아프면서 사실 수가 있고요. 또 지금 안 아프신 분들도 안 아프다고 막 쓰시면 안 되고 잘 아껴서 쓰셔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잘못된 생활 습관 고치기, 그 바른 자세 취하기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제가 볼 때. 그 다음으로는 적절한 운동을 하시고 그리고 또 계속 통증이 지속되시면 전문의랑 상담하고 적절한 처방을 받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디스크는 어떻게 손상이 되냐? 동물을 가지고 우리가 연구를 motion 해봤어요. of someone doing this with the back. Interestingly enough, that's a very potent mechanism for creating disc herniation. 디스크가 점점점 망가져가지고 뒤로 튀어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구부리는 일을 많이 하면 디스크가 앞에가 눌리거든요. 그래서 디스크가 퇴행이 되니까 자꾸 구부르면서 힘을 많이 쓰는 일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아시겠죠? 일 많이 하는 거, 이렇게 노동 강도가 심한 거 이런 거 하면은 나빠질 거고 허리 이렇게 꾸부정하게 앉아 있으면 편한 것 같아도 디스크가 눌립니다. 그래가지고 허리 안 좋아요. 바닥에 앉는 거 이거 정말 안 좋습니다. 바닥에 앉으면 허리가 다 이렇게 구부러지잖아요. 펴지면서 앉아있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물건 들 때도 이렇게 허리를 딱 펴고 들어야 되는데 허리 구부려서 드는 거 이러면 어느 순간에 윽 하고 허리가 나갑니다. 그리고 텃밭은 무릎 안 좋고 허리 안 좋으신 분들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이거 하시면은 자꾸 나빠지십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닥에서 이렇게 있으면 구부러지니까 의자 생활을 하십시오. 의자 생활하고 뒤에다 이거는 등받이가 좀 안 좋은 의자인데 등받이가 잘 이 허리에는 커브가 있잖아요. 이 커브에 맞춰진 의자를 생활하시면은 더 좀 편하게 생활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목은 어떻냐? 허리는 앞으로 구부러지면 망가진다 그랬죠.
목도 그러면 앞으로 구부르면 똑같이 척추니까 디스크가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폰 한다고 핸드폰 이렇게 많이 구부려서 보는 거 이런 거 피하셔야 되고 컴퓨터 볼 때도 오른쪽처럼 이렇게 목이 앞으로 빠져나오는 거 이런 거 피하셔야 됩니다. 잠잘 때 TV 보다가 이렇게 목이 꼬꾸라져 가지고 자면 디스크에 안 좋겠죠? 그리고 머리에 뭘 많이 이고 다니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안 좋으니까 무거운 거 너무 들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머리 위에다가. 죄송합니다. 그러면 무릎에는 뭐가 안 좋냐? 너무 많이 쓰면 안 좋습니다. 달리기 좋긴 좋은데 참 좋은 운동인데 너무 과도하게 나이 드셔서 마라톤하고 이런 것들은 피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무릎 많이 구부리고 일하는 거, 무거운 역기 드는 거 이런 것들 특히 무릎 많이 구부려가지고 이런 것들은 무릎 안 좋으신 분들은 피하셔야 되고 그리고 비만하신 분들은 증상이 좀 심하시면은 살이 조금 빼시면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르게 서는 자세, 어깨를 쭉 펴셔야 돼요. 어깨가 쭈그러들면은 허리도 앞쪽으로 구부러들면서 허리가 눌리고 목도 앞으로 나와가지고 목 디스크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깨를 쫙 펴시면은 자연스럽게 목도 펴지고 허리도 펴지거든요. 그래서 어깨를 쫙 펴시고 그게 나는 뭐가 바른 자세인지 모르겠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이게 바른 자세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너무 배가 앞으로 나왔고 배가 너무 앞으로 나와도 목이 또 앞으로 구부러지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너무 허리가 뒤로 빠지면서 또 구부러졌는데 팔을 이렇게 딱 들어보세요. 양쪽 깍지 끼고 쭉 드신 다음에 쭉 펴면은 허리가 쭉 펴지는 거 느끼시죠? 이때 팔을 자연스럽게 밑으로 내리시고 목이랑 허리 펴진 대로 유지하시면 이게 바른 자세니까 자꾸 구부러지면은 이렇게 한 번씩 하시고 자세를 바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잠잘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와서 침대에서 자야 돼요? 아니면 바닥에서 자야 돼요? 많이 물어보세요. 권하기는 침대에서 자는 거를 조금 더 권해드리는데 너무 딱딱하지 않은 매트리스를 쓰기를 권해드리고요. 근데 바르게 주무시는 분들은 그래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근데 옆으로 주무시면은 이렇게 딱딱하게 바닥에서 자게 되면 이렇게 허리가 꾸부정해지거든요. 그러면 허리가 휘어 있으니까 자꾸 허리가 아픕니다. 저는 자고 일어나면 허리가 아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게 자세가 안 좋아서 그래요. 잘 때는 안 좋은 자세로 아픈데도 계속 그냥 참고 자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본 원칙은 이 척추가 반듯하게 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목도 그러면 마찬가지겠죠. 옆으로 누워서 자면은 이 목이 이렇게 삐뚤어지지 않게 딱 일자가 되도록 높이를 맞추시는 게 좋고요. 반듯하게 잘 때는 베개로 너무 높지 않은 거, 낮은 거 이런 것들을 좀 베기를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좀 잘못 눌렀네요. 앉아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엉덩이를 뒤로 빼고요. 앞으로 이렇게 기울어지지 않도록 해가지고 반듯하게 앉으시면 되고 특히 정면을 보십시오. 이렇게 쭈그리고 보는 건 안 좋아요. 책 같은 것도 이렇게 쭈그리고 보면 안 좋으니까 앞에 독서대 같은 거 하고 좀 높이 들고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에 좋습니다. 목 건강을 위해서는 어떤 운동을 해야 되냐? 목은요, 허리는 근육 강화 운동이라 이런 것들이 확실히 도움이 되는데 목은 좀 운동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운동을 기본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시고요. 자세를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따라해 보십시오. 이렇게 딱 양쪽 팔을 벌리면서 이렇게 목을 뒤로 살짝 젖히면은요. 그러면은 어깨가 앞으로 이렇게 쭉 가면은 목이 쭈그러든다 그랬죠. 어깨를 딱 피면은 목이 펴지고 약간 위로 목을 갖다 들어주시면은 그러면 목 디스크가 눌리면 거기로 영양분이 잘 못 가는데 목 디스크를 쉬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는 뒤로 너무 많이 젖히면 나는 목이 아프다 이러시는 분들은 뭐든지 아프지 않은 범위 내에서만 하셔야 됩니다. 제가 목을 펴라 그랬다 그래도 아프지만 난 펼 거야 그런다고 그걸 이겨내는 게 아니에요. 더 나빠질 수 있으니까 아프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목이 가만히 경직돼 있는 자세로 있으면은 목으로 영양분이 잘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앉아 계시면은 20분에 한 번씩은 가볍게 목을 돌려주세요. 심하게 돌리실 필요는 없어요. 가볍게 돌리면 거기 안으로 영양분이 디스크로 잘 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깨 같은 데 주변에 이렇게 많이 좀 뭉쳐 있잖아요. 그러면은 가볍게 이렇게 풀어주는 운동 정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과도한 스트레칭을 하실 필요는 없고 또 나는 목이 뻐근하니까 이렇게 많이 구부리는 운동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을 딱 구부려가지고 쭉 스트레칭 하시는데 아까 목 디스크는 앞으로 구부러지면 나빠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데 아픈 것도 목 디스크가 나빠서 아픈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과도하게 앞으로 구부리는 스트레칭은 권하지 않습니다.
허리 건강을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목을 살짝 이렇게 들어주면 좋다 그랬지 않습니까? 오래 앉아 계시면 한 30분에 한 번 정도는 일어나 가지고요. 가볍게 뒤쪽으로 이렇게 뒤쪽 스트레칭을 해 주시고, 그런데 이때도 너무 많이 하면 허리 더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아프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가볍게 한 30초 정도 이렇게 스트레칭 하고, 아니면 가볍게 옆으로 좌우로 돌려 주시고, 이런 것들을 하면 도움이 되겠고, 이제 허리에 좋은 운동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연 복대 운동법이란 복부 근육에 약간 힘을 주어 몸통 근육이 복대의 역할을 하면서 척추를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운동입니다. 자연 복대 운동법을 시행할 때는 허리는 항상 바로 펴고 정상적인 척추의 만곡을 유지합니다. 또 배에 힘을 주어 몸통을 단단하게 유지하고 호흡을 편안히 하는데요. 이때 배꼽에서 약 2cm 옆을 손가락으로 누른 상태에서 헛기침을 하면 근육이 단단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척추 안정화 운동이나 일상생활을 할 때 항상 이러한 긴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일상생활을 할 때 항상 이러한 긴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허리 아픈 복대차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몸에 근육이 있어가지고 그게 복대 역할을 해가지고 허리를 잡아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근육에다가 배에 힘을 줘가지고 허리를 항상 반듯하게 하고 긴장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허리를 잘 잡아줘서 허리가 잘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허리 운동을 할 때나 일상생활 할 때 항상 아랫배에 살짝 힘을 주고 허리를 펴고 계시는 게 좋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복근 운동입니다. 이번엔 양손을 허리 밑에 넣고 한쪽 다리만 구부리고 눕습니다. 배에 힘을 주어 몸통 근육을 단단하게 한 후 목이 구부러지지 않게 주의하며 가슴을 살짝 들어 올려 유지한 후 내리는데요. 이때 역시 숨을 편안하게 쉬고 허리가 손을 누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우리가 복근 강화한다고 잇몸이 이렇게 막 팍팍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디스크가 구부러들겠죠. 그러면 디스크가 터질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연 복대 운동하고 여기 복대 같이 쓰려면 복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근 운동을 하는데 허리를 많이 구부리지 않고 살짝만 드는 정도만 하셔도 충분히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부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등을 살짝만 바닥에서 뗀다고 생각하고 운동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다음은 엉덩이 들기 운동. 우선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워 양 무릎을 세우고 허리는 바로 펴니다. 호흡을 편안하게 하면서 배에 힘을 주어서 몸통 근육을 단단하게 유지하는데요. 이렇게 배에 힘을 준 상태로 엉덩이를 약간 들어 올려 유지한 후 내려옵니다. 이렇게 누워가지고 엉덩이를 들기를 하면은 우리가 엉덩이 근육이 되게 허리 건강에 중요해요. 그래서 엉덩이 근육도 키워주고 허리 뒤쪽에 있는 이쪽 뒤쪽에 있는 근육도 키워주거든요. 등 쪽에. 그러면 허리가 펴지겠죠. 뒤에 근육이 키워지니까. 그리고 이 운동 되게 좋은 게 하면은 허벅지 근육도 키워져요. 그래서 저는 이 근육이 정말 좋다고 생각하고 여러 어머님들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음으로는 이 자세를 만들어 허리는 펴고 배에 힘을 주면서 몸통 근육을 단단하게 유지합니다. 이때 호흡을 멈추지 말고 숨을 편안하게 이어갑니다. 배에 힘주기가 익숙해지면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서 유지한 후 내리는 것을 반복하는데요. 이때 몸통이 돌아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한쪽 다리 들기가 익숙해지면 반대쪽 팔과 다리를 같이 들어 유지한 후 내리기를 반복하는데요. 이때 역시 배에 힘주기를 유지하고 숨을 편안하게 쉬도록 노력합니다. 막대기나 쿠션을 허리 위에 올려놓고 동작을 하면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허리의 지구력을 키워주는 운동이에요. 허리의 지구력을. 허리에 너무 막 힘을 많이 키우는 센 운동은 오히려 허리에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러고 이 자세를 유지하는 운동이 좋다 그러거든요. 이런 운동을 하게 되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 이때 다리를 막 팍팍 많이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좀 불편하시면 다리 조금만 드셔도 돼. 근데
이게 몸통이 흔들리지 않도록 유지하고 여기 허리에 C자 커브가 있잖아요. 이 커브를 정상적으로 유지하시면서 운동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처음에는 다리만 들고 해보시고 잘 되면은 반대쪽 팔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허리는 장미란 선수가 이렇게 역도 무거운 거 들 수 있잖아요. 보세요. 이게 허리가 구부러지면서는 이렇게 절대 못 들거든요. 허리에 있는 커브를 유지해야지 들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허리 안 좋으신 분들은 특히 동작하고 구부릴 때 허리 이 C자 커브를 유지를 하셔야 돼요. 물건 들 때도 이거 딱 유지하고 고관절을 구부리는 거야. 허리를 구부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러면 욱 하고 나가요, 허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구부리는 동작이 뭐예요? 머리 감는 동작이죠. 머리 감을 때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동영상은 우리 병원 홈페이지에 와서 허리 튼튼이라고 치면 나오니까 집에 가서도 쳐가지고 보시고 찾아서 따라서 운동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약하면은 이제 허리에 C자 유지를 하면서 허리가 많이 구부러지지 않고 등 쪽이랑 복부 운동을 할 수 있는 운동을 하셔야 되고, 이렇게 구부리는 스트레칭 이런 것들은 피하시는 게 좋고, 너무 심한 윗몸 일으키기 이런 것들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무릎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무릎이 많이 아프신 분들은 무릎에 무거운 운동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무거운 거 들면 무릎이 아프기 때문에. 근데 무릎도 근육이 잘 잡아주면은 무릎 관절로 가는 여러 가지 압력을 근육이 잡아줘서 무릎의 부담이 적어지고 통증이 줄어든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앉아서 무릎을 서서히 들고 10초 유지하는 거, TV 볼 때. 그리고 이게 너무 쉽다. 그럼 여기다 모래주머니 하나 더 달면 됩니다. 그리고 바닥 누르는 운동을 이렇게 하는 것도 무릎에 눌리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릎 근처에 있는 근육들은 강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운동을 하시고요. 가볍게 앉았다 일어났다. 우리가 스쿼팅 운동이라고 많이 하는데 이 운동도 되게 좋아요. 되게 좋은데 이거 할 때 90도 이상 구부리지 마세요. 무릎이 많이 구부러지면 무릎이 나빠져. 그러니까 많이 구부리지 말고 하시고, 누워가지고 옆으로 누워서 엉덩이 들기, 이것도 엉덩이 옆쪽으로 드는 근육을 강화하면 무릎으로 가는 무게를 안정화시켜서 좀 덜 가게 할 수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운동도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좋은 운동을 하셔야 돼요. 과도한 운동은 안 좋지만 적절한 운동을 하시면 자기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고, 또 관절뿐만 아니고 우리가 만성 성인병이나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셔야 되거든요. 허리 안 좋으신 분들은요, 수영이나 수영 중에서도 자유형, 배영 이런 거 좋고요. 걷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허리 운동 하시고, 윗몸 일으키기 앞으로 스트레칭을 하지 마시고요. 사이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이클 타셔도 되는데 사이클 타면 자꾸 허리가 구부러지잖아요. 이렇게 구부러지게 타시면 안 돼. 그래서 걷는 거를 더 추천해 드립니다. 무릎 아프신 분들은 무릎 근력 운동하고 아쿠아 운동하면은 거기서 무릎 하중이 물에 들어가면 덜 걸리면서 근육을 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좋고, 사이클 같은 것도 체중이 안 실리니까 좋고, 수영도 좋고 그렇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거는 안 아프시면 오르셔도 되는데 내려올 때는 충격이 팡팡팡팡 가면서 운동은 별로 안 되면서 무릎에 충격만 가거든요. 그래서 내려오는 운동은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아프시면 솔직히 많이 과도하게 뛰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뛰는 것보다는 천천히 계단 오르거나 평지 걷는 걸 추천드리고, 어깨 아프신 분들은 테니스, 배드민턴 이런 라켓으로 하는 운동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음식은 아무거나 잘 드시면 됩니다. 특별히 팔다리 안 아프게 하고 척추 안 아프게 하는 음식은 없어요. 그리고 체중을 무릎 통증이 있으면 좀 감량하는 게 좋고, 건강보조식품이 효과 있느냐고 물어보시는데 효과가 불분명하거나 있더라도 아주 미미한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비싼 약 챙겨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약이 너무 싫다 그래서 약 안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적절하게 약을 먹는 거는 상당히 도움이 되고, 대신에 날마다 계속 아프지도 않은데 아파질까봐 약을 먹으면 오히려 여러 부작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딱 아플 때 적절하게 먹는 게 좋겠고요. 소염 진통제 통증이 심할 때는 도움이 되니까 드시는데, 오래 먹으면 위궤양 생길 수도 있고, 또 자꾸 붓는 분들은 소염 진통제 조금 나한테 붓는 약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약 복용하실 때는 마음대로 막 사서 드시지 마시고 전문의랑 상의하셔가지고 하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척추 관절은 닳아서 생기는 병이니까 퇴행성 질환이고, 너무 과도하게 많이 쓰거나 무리한 운동을 하면 안 좋고요. 나쁜 생활 습관 교정하고 척추랑 관절에 좋은 운동을 적절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분별한 운동은 오히려 독약이 될 수 있으니까 본인에 맞는 운동을 하시고, 증상이 지속되면 전문의 진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